설교를 하다 보면 못다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들으면서 뭔가 궁금해지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설교 후속 토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자였던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제부터 적폐청산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좀 제목이 거창했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개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간의 어떤 개념들은 좀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렇게 법칙화한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설교에서 못다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찍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문제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문제에 골똘했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뤘고, 경영학, 심지어는 과학 분야에서도, 교육학에서도, 경제학에서도 이런 분야들이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통찰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연이어서 끊이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막 공격을 해대죠. 또 그것을 간신히 극복했더니 이제는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작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절대 당황하거나 화내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 토마스 머튼이 제시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정책은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나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역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곰팡이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근데 그 곰팡이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페니실린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곰팡이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전혀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그런 사건이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은 소위 금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금주법은 뭐냐면 절대로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주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를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금주법이 조직 범죄를 더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술을 밀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그런 범죄 집단들이 형성되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알카포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델리라고 하는 지역이 뱀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식민지였을 때 뱀을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사라졌을까요? 기가 막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뱀으로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모든 가정들이 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원래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어떤 그런 항생제가 그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죠. 그런데 감염을 치료하는 데는 이 항생제가 좋은 약이지만 그로 인해서 구토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메스꺼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약학이나 의학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처음의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합체계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lex System Theory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국제사회, 한 국가, 한 조직,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심지어 우리 가정조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복잡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복잡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복잡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거기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소위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만 계속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우리가 구별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피드백 루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역학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한 거죠. 외부에서 많은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외부 공격을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피드백 루프, 어떤 그런 작용과 거기에 따른 반작용, 그 피드백을, 선과 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표면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적 역학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보면 거기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봤다면 아마 흥분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족의 입장에서도 보는 겁니다. 항상 여러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리 시나리오를 계획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의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이 6가지가 바로 시스템적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계속 끝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스데반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실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그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원래 7 집사를 세울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구제와 여러 사역들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라고 7 집사를 세운 건데, 스데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들도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이걸 보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양상으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출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시스템적 사고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